자, 이제 수능 완성을 나갈 거예요. 사실 이제 수능 완성 이 뒷부분, 수능 완성은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애들은 뭐 미니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간단한 테스트 개념이었다면, 얘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뒤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물론 약간 수능보다는 좀 쉬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지금 5회 실령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이 24일 화요일이죠. 자, 오늘서부터 딱 해서 일주일 하고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하면 수요일 날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니까 딱 일주일, 오늘을 포함해서 일주일하고 하루가 남았는데 하루에 한 개씩 실전 모의고사 풀으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네, 하루에 한 개씩 소모를 하셔야 돼요. 다른 책들, 수능 완성 국어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개씩 소모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소모를 하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소모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8시 40분서부터 수능 시험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8시 20분까지는 최소한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8시 20분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지. 그죠? 어차피 학교 간다 생각하시고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7시 30분에는 일어나셔서 자, 8시 40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8시 40분에 모의고사 시작을 하셔서 얼추 시간대에 맞춰갖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를 몇 분 동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국어 보시고 그 다음에 20분 쉬고 그리고 나서 수학 보시고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영어 보시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사회 잠깐 쉬었다가 사회 보시고 자 요렇게 어느 정도 패턴화된 그러니까 시험 시간하고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일주일을 사셔야 돼요. 실강 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수생들은 이미 이 상태로 6개월 이상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배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생각을 꼭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풀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감유지예요. 감유지. 국어하고 이 언어 계열 문제는요. 국어하고 이 영어처럼 이런 언어 계열들은 사실상 감유지가 핵심이에요. 감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데 정말 나머지 일주일을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실전 모의고사 푸시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자꾸 문제 푸는 연습들 하셔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실강에서 수업 때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겠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 푸셨다면 개별 설명보다는 지금은 그 내용을 한번 풀어봤다는 것과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대체로 수능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하면서 내가 이제 찝어주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토, 일, 그죠? 아무래도 나랑은 저녁 때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일, 월, 화 다음 주는 요 3일은 요렇게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을 최대한 수능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특히 점심 먹고 영어 문제 푸는 거 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번 주만이라도 점심 드시고 영어 문제 푸는 거 익숙하게 좀 행동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수업은 아마 한 3번 정도면 끝날 건데 수능 완성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수능 완성은 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능 특강이 제일 오래 걸리죠. 문법 설명해야 되고 왜냐면 이거 내신에 들어가니까
내신은 교재로 많이 쓰니까 문법 설명하지 뭐 하지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이 책은 사실상 이제 거의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사용이 되고 내용을 풀어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수능 독해 연습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주요 문장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나머지 문장 읽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별도로 집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알았죠? 우리 수업은 아마 오늘이랑 뭐 화요일이나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나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라가면서 아마 3번으로 수능 완성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 이제 실강 때 체크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꼭 연습들 하시고 알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일주일에서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하셔서 알았죠? 어느 정도 좀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요 맨 앞에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문제 풀면서 이미 실강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시간을 내서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기술적인 것들 있죠?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것들은요. 여러분이 글을 잘 읽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푼다. 나는 이거 문제풀이법을 모른다. 라고 하는 건 공부를 조금 덜 됐거나 사실 기술이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 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은 뭐 여기서 반복해봐야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없고. 자, 처음에 목적 심경 분위기 챕터 1에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뭐 별도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장 요지 네. 옛날에는 이게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의 주장과 요지,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달아두는 두괄식이라든가 미괄식 구성들이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이게 한참 예전애들이 문제로 나오다가 이게 이제 중괄식이라 그래갖고 주제를 중간에다가 집어넣는 형태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게 주제 같기도 하고 저게 주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제를 흩뿌려 놓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문장 전체에 흩뿌려 놓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문장 하나만 놓고서 주장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서부터요 4번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주제 제목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조금 해볼만 하다면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필자의 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장이고 글의 주제니까 이런 글들은요. 혹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죠. In my opinion이라든가 그렇죠? In my opinion이라든가 뭐 I believe, I thought 뭐 이런 거, I think 뭐 이런 애들 있죠. 엄청 많죠.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저런 표현들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겠느냐. 명령문 이런 애들 있죠.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이런 문장들, 서술되는 그런 문장들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런 문장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네. 별일 없으면 4번, 5번 중에 하나 답일 겁니다. 4번, 5번 중에 답일 거예요. 그냥 4번, 5번 중에 하나 고르시고, 행여 아니다 싶으시면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알았죠? 요게 거의 평가원은 4번하고 5번 중에서 내는데, 4번, 5번 중에서 내는데, 요 근래에 아닌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쵸? 4번에서 안 나오고 뭐 3번인가 2번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뭐 애초에 4, 5번부터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 5번을 먼저 체크하신 이후에 1, 2, 3번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세부 내용 파악, 실용문 이런 애들은 네, 적당히 잘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이라든가 실용문 같은 애들은 그냥 읽고 파악하시는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 없고, 세부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숫자 나오면 숫자 위주로 먼저 파악하시고, 실용문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숫자가 보기에 명확히 거론이 되어 있다면요, 그 파트를 먼저 좀 천천히 읽어 보신 이후에 대조하시는, 본문의 글과 대조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법. 야, 정말 간단해요. 어법 정말 간단한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찍으십시오. 이건 뭐 잠깐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사실 어법을, 문법 교육이 우리나라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문법을 외우게 시키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안 시켜도 스스로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문법 안 해오셔야 되거든요. 저랑 이제 수업을 쭉 오래 해오신 분들은 문법을 외워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아실 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알지. 내가 언제 한번 문법 시험을 본 적이 있나? 뭐, 그죠? 문법 외우는 게 아니거든. 외우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외워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 일단 남의 나라 말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기본적으로 나 남의 나라 말 배우기 싫어. 그게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배우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외시하고요, 안 쳐다보고요, 고민 안 해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때만 되면 그냥 펼쳐놓고 외우는 거지 뭐. 그럼 실력은 맨날 제자리고. 자, 어쨌든 뭐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여러분 뭐 공부하신 방식이 잘못됐어요라고 지적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 시간도 없고, 대학 가셔서 스스로 본인이 뭘 잘못 공부를 했는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생각처럼 어법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애초에 문제를 풀기도 전에 문제 보기만 하고도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풀어야 돼요. 그냥 알았죠? 안 풀어야 돼요. 자,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문제가 보통 나왔다 하면 밑줄 긋고 이 어휘가 제대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네모칸을 주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네모칸 주고 나오는 문제 중에 네모칸이 3개다 보니까 단어 6개 나오잖아요. 나 그 6개 중에서 3개 이상 몰라. 그러면은 그냥 안 풀어야 돼요. 어차피 풀어봐야 뭐 답 못 맞춰요. 그냥 찍어,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래서 어법하고 어휘는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찍어. 그냥 이 두 문제 틀리십시오. 나머지를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죠. 자, 이거는 먼저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빈칸 추론은 맨 마지막에 풉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1번서부터 34번까지는 맨 마지막에 푸신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함축 의무 추론인데, 밑줄 긋고 무슨 뜻이냐의 문제죠. 사실 이거는 주제문이랑 똑같아요. 아무거나 밑줄 긋지 않아요. 주제문하고 거의 연관된 내용을 묻기 때문에 주제문에서 풀으셔야 돼. 자,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요렇게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 문제풀이 순서상 마지막에 풀자 이거야. 빈칸은 함축 의미도 뭐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이거 마지막에 풀겠다 이겁니다. 함축 의미는 풀면서 그냥 푸셔야 돼요. 제목이랑 같이 나오니까.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푸느냐? 보통요, 글에 주제가 있으면, 그렇죠? 글에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는 상당히 좀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사례들을 통해서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주제가 나온단 말이죠. 특정 사례들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들을 우리는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례가 쭉 나오고 여기에 혹은 맨 밑에 쪽에다가 빈칸이 뚫린 채로 문장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이 사례에 대한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 알았죠? 자, 거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도 똑같아요.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채워져 나오고요. 여기가 뚫려 있는 경우라면 이 글에 대한 사례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찾으셔야 돼. 다시 말해 구체화를 하셔야 돼. 이 주제를 가지고 구체화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주제문 찾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주제문을 가지고 사례에 적용해서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주제를 뽑아갖고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화와 그쵸 사례 구체화를 적절히 버무려 가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사실 얘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게 무관한 문장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에요. 글 순서는 뭐 그냥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상 거의 독서를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독서를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독서 잘 안 돼 있으시면 이게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근데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장이 종류가 바뀌어. 문장 종류가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돼. 그리고 나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되게 핵심 문장인데 이 문장을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랑 매치가 안 돼.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옛날에 나왔다면 요새는요, 얘를 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지점의 문장을 빼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지. 물론 힌트는 있어요. 지시대명사라든가 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지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념이 전환돼. 다시 말해 여기서는 A라는 개념을 말하고 여기선 B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요 분홍색 선에 A의 예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저 예시가 꼭 필요치 않아. A 다음에 B가 바로 나와도 문장 하나도 안 이상해. 그래놓고 저 분홍색 선을 찾아서 넣어라 라는 게 요새 이 독서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칸보다 얘가 더 어렵습니다. 무관한 문장 파악과 문장 삽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네 문제와 빈칸 문제 4개와 무관한 문장 2개는, 그렇죠?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의 문제는 빼놓고 이 6문제는 빼놓고 푸십니다. 빼놓고 푸시는데 이걸 빼놓고 풀을 때 자,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주셔야 되느냐 하면 빈칸 출원 31번하고 32번에 우선순위를 좀 주셔야 돼요. 얘는 단어 1개, 얘는 구, 얘는 33번은 절, 34번의 경우는 아예 그 완성된 문장이나 혹은 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범위가 좀 더 커요. 반면에 얘는 31번과 32번은 간단한 단어들을 넣을 수 있느냐, 혹은 간단한 구를 넣을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33과 34, 30,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과 문장 삽입은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풉니다. 알았죠? 상대적으로 조금 소재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뭐 대뜸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뭐 전혀 모르는 뭐 철학적 개념 등장하고 이러면 손도 대지 말아야 돼. 잘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 혹은 우리가 흔히 실문에 대해서 실문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다.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시면 해요. 글순서 파악은 지시사라든가 얘를 앞문장을 지칭하는 특정한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 잘 찾아서 메꿔 넣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퍼즐 문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문은 요약문 먼저 읽으시고요. 1지문 2문항짜리 앞에 문제 답습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요새는 요게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오니까 요거 찬찬히 읽어서 문제 풀으시고, 영어 지문은요 길면 길수록 이해하기 쉬워요. 짧으면 짧을수록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알았죠? 길면 길수록 쉬우니까 17번이란다. 41번서부터 45번까지 두 지문 1문항 2지문, 그 다음에 1문항 3지문, 뭔 소리야.
1지문 2문항과 1지문 3문항 문제 이 5개는 될 수 있으면 맞추시라. 알았죠? 어렵게 안 나온다. 겁먹지 말고 풀으시면 충분히 풀을 수 있다. 알았지? 자, 요거 아시고 들어갑시다. 어법은 어휘는 어떻게 대응이 안 됐는데 어법은요. 네,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모여갖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목적, 심경, 분위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능 완성은요. 이 Let's Take It Out이 다른 애들하고 달리요. 이거 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연계 대상이에요. 뒤에 있는 1, 2, 3, 4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봐놓으셔야 돼. 알았죠? 얘도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잡초 방제에 관련된 유의사항 알려주는데 그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According to the landscaper, the drying process should not only take approximately an hour. 그러니까 마르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but you will want to make sure that your children and pets remain off the lawn until it is completely dry.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잔디로부터 off 떨어짐을 remain 유지하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으냐. Both are extremely friendly despite their obvious lack of human interaction. They are a bit skittish when we attempt to pick them up.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두 마리 모두 사람과 상호작용이 분명히 괜찮은데도, 그쵸? 부족함에도 오네요. 그쵸? lack of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명백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extremely friendly 아주 극단적으로 우호적이에요. 사람한테 말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they are a bit skittish. 그 밑에 단어 나와 있지만 놀래요. 잘 놀래니까. 그쵸? when we attempt to pick them up 얘네들을 이렇게 딱 집어 들려고 하면 좀 깜짝 놀랜다. 이 말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구조한 동물을 받아줄 거냐에 대한 의향을 묻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조심하시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들 위주로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되세요. 핵심 문장들이랑 문제로 혹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장들 체크해서 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리암의 신경 변화. 네, 신경이 변했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렇게 막 쫙 나와갖고 사우스 이스트 파크의 매니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쫙 나오는데 보통 시작할 때 편지글은 그 글을 왜 썼는지에 이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It would be awesome to see new basketball goals put in place before the summer gets here. Because a lot of people are looking forward to playing basketball on some nice court this summer in the park. 뭐 쉬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농구 골대가 여름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설치가 되면 정말 어썸하겠구나. 정말 엄청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새 코트에서 농구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설치해 주세요. 현기증 나요.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 나타내는 문제죠. 그렇죠? 분위기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뭐 사실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이다라기보다는 문장이 이제 연달아서 긴 호흡으로 써져 있으니까 요 맨 밑에 보세요. Breathing was getting difficult.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And he was struggling to see when whoosh the wind increased tenfold. 10배나 가까이 바람이 세워졌을 때요. 그렇죠? 뭔가 앞을 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all he could do was hang on the side of the cockpit. 조종석의 한쪽 구석에 매달리는 것만 할 수 있었대. To stop his arms from being thrown around like a ragdoll.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래그돌처럼, 그쵸? 이게 뭔가, 이게 막, 이게 뭐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 그쵸? 그렇게 막, 이렇게 팔이 내동댕이 쳐진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stop his arms from being thrown인데, 팔이 왜 내동댕이 쳐질까? 그러니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것으로부터, 그쵸? 막기 위해서 이 칵핏을 꽉 붙잡고 있더라. 이런 긴 호흡의 문장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팔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강 넘어갈게요. 네, 필자의 주장과 글의 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이 주장 문제 가끔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요 주장 문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는 영어로 표기가 되는데 주장은 아니거든요. 주장은 아니에요. 주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나와요. 얘 영어로 써놓으면 이것도 난이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물론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아니니까 글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밑에 있는 거 읽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고 글을 읽는데 돌입하셔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Provide guidance by giving examples of strategy the student can use in reading the chapter and relate that to successful participation in discuss to enhance motivation for performing the reading activity. 학생들이 이제 딱 그걸 읽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예를 이게 주어갖고, 그렇죠? 이러한 거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읽기 활동을 수행할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뭐 토론 참여하고 관련을 시켜라 이거야. 그러니까 과제 부여를 할 때 아주 생뚱맞은 거 하지 말고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연계되는 걸로 내주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죠? 크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읽기 쓰기는 목표하는 바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느 정도 이게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밑줄 긋고 읽어본 내용하고 얼추 맞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제공해라 라고 명령문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명령문 등장한 파트서부터 읽어보시고 내용 확인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만 읽어도 답 나와요. 이게 명령문이니까 가능해요. 알았죠? 그래서 명령문에 주제가 담겨 있구나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화면을 세로로 보는 게 나으려나요? 잠시만요. 요게 더 낫네요. 한 방에 이렇게 지문이 싹 다 보이고, 그죠? 요게 더 좋은 것 같으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여러 번 넘겨야 돼서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이러면 진짜 영상 보는 게 힘들겠구나. 쏘리 미안해요. 맞아. 나 혼자 푸는 거 생각을 했네. 쏘리. 자, 두 번째 거. 2강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체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자, 뭐 별일 없으면 별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지문도 괜찮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내가 별표 한 두세 개 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1개짜리입니다. 요거는 1개짜리예요. 자, 이게 별표로 대응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펜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별표로 대응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2개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안 찍혀 있는 애들은 1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게 점 두 개 찍혀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정보 전달 시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글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자, 어디서부터 글의 핵심적인 파트가 나오냐 하면, 이거 왜 이러냐? 이 프로그램이 정말 별론 것 같아, 이거 정말. 노트 쉘프, 이거 정말 별론 것 같아. 좋다고 그랬는데, 뭐 쓰지, 이거 안 쓰면? The role we are given is both difficult to evaluate and difficult to remember, making it virtually useless.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칙은 이게 평가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사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한 규칙 같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에 의거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규칙은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야. 우리 아까 초장에 문법 얘기했잖아요. 그죠? 문법을 맥락 없이 규칙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시고 규칙으로 외우시면요 적용이 안 되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셔서 문법 공부하실 때 절대 이걸 외워서 대응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못 외운다고.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외워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강사의 역량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이거야. 솔직히 한국어 문법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우린 원어민인데도 한국어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못해 못한 남의 나라 말인 영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더 씌우냐면 맥락을 더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맥락을 더 씌우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투부정사 ing에다가 맥락을 씌우잖아요. 그쵸? 얘는 뭐 미래적이고 과거적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맥락을 더 씌워야 돼. 시간이 우리 시제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맥락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 단초점 시제. 그러니까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과 단순 진행 시제 뭐 이렇게 설명해보면 뭔 소리야. 그런데 자,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계속 좀 와오고 있었고 이런 걸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 간격을 메우고 뭐 이렇게 맥락을 부여하면 이해할 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Good teacher is not one who explains things correctly. 자, 이게 솔직히 그 뭔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하셔야 되고요. One who couches his explanation in the memorable, interesting format. 기억할 만한 재미있는 재미있는 어떠한 형태로 그렇죠? 코치 이걸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거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쭉 읽어보시면 네, 이 글이 내가 말하는 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도모하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자,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봐볼게요. 2강 2번인데 뭐 그렇게 많이 볼 거는 없고요. Before the advent of computers, anyone who used assumed name was thought to be hiding something disreputable. 자,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에는요. 누군가의 이름을 감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즉 누군가의 이름을 감추는 것, 즉 가명을 사용하는 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새끼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그 reputable이라고 disreputable이라고 나와 있죠. 아, 저는 존경할 만한 애가 안 돼. 신뢰하지 못할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 바뀌어갖고 Until we have good reason to know and trust the people behind the instant message pop-up or the chat room screen, we should remain anonymous. 그렇죠? 미안해요. Anonymous and it is not dishonest to do so. 그렇게 하는 게 honest하지 않다.
anonymous, 익명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should가 등장하면 이것도 주제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익명성 뒤에 숨는 게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단순한 지문이라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요것도 한번 잘 볼게요. 요것도 잘 볼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One can imagine 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One can imagine an alternative histor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s in which modern sensibility applies earlier and the factories operate with the children and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the adults. 자, 뭔가 이런 거야. 이게 이 현대적 감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뭐 인간에 대한 감성 같은 것들이 초기 산업 사회에 적용이 됐더라면, 그렇죠? 적용이 돼 갖고 뭐 어른들을 위해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갖추고, 그렇죠? 아이들은 공장에 오지 못하게 하고 without childre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공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즉 아동 착취,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고 어른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시를 해준 이런 산업혁명의 다른 역사를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 어디로 가보시냐? 네,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Progress consists not in accepting every changes as a part of individual packages, as if we had to make a yes or no decision on wheth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r globalization 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exactly as it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아예 마주 나볼게요. Progress consists of unbuilding the features of a social process as much as we can to maximize the human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harms. 자, 아이고 손 아파라.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각 변화의 내용들을요 어느 정도 커트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진보라고 하는 건 consist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not in accepting every changes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as not이 붙어 있네요. 미안해요.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하나의 그 indivisible 그렇죠? divide의 줄임말, 이 divide의 부정형의 형용사니까요. 그렇죠? indivisible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없는 패키지의 일부분으로서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나 이런 세계화 같은 것들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대로 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에 관해 yes 아니면 no 식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 한 덩어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야. 모든 변화라는 걸 그렇게 한 방에 다 덩어리째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진보라고 하는 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과정의 특징을 최대한 개별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unbundl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of a social progress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런 문장들 잘 봐두셔야 돼요. 빈칸으로 내놓기 정말 좋아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나왔었던 체크했었던 이 문장은 문장이 이해 때문에 해놓은 거지만 이쪽은요, 이쪽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그 어떤 것도 빈칸으로 내놓기 적절합니다. 잘 봐두세요. 알았죠? 물론 이런 애들 정작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진짜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31번 이후서부터 나오는 애들은 직접 연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런 거 지문, 어려운 지문이니까 내용 한번 잘 봐두시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강 4번 요약문 작성에 관련된 글입니다. 요약문 작성에 관련된 글이에요. 간단한 문장이니까 마주 볼게요. 자, that just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That just forces the reader to figure out the point of those sentences all over again, and it is tantamount to a confession that the author isn't pressing idea, which can always be clothed in different language, but just shuffling words around the page.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문장을 요약하라 그랬는데 문단마다 중요한 문장 하나씩 다 따갖고 요약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요약이 안 된다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문장의 요점을 처음부터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생각을 결국엔 쓰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갖고, 그렇죠?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다 끄집어서 셔플링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막 섞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안 돼. 요약이라고 하는 건 should be self-contained.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요약된 문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에서 나온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Almost as if the material being summarized had never existed. 자, 요약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립적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 요약문만 읽고도 완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self-contained라고 하는 요 말에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하고 이 shuffling words around the page라고 하는 요 말하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소재니까요. 잘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입니다. 글의 주제예요. 수능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매년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처음 하시니까 뭐가 이렇게 빠르고 뭐 이렇게 하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다 풀으셨다는 전제 하에 나가는 수업인 거고요. 근데다가 매년 이렇게 해요. 그죠? 어딜 가나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랑 내신이랑 상관이 없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야 시간이 이제 충분하시고 쭉 나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연습 문제 풀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신을 하는 수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에 오면은 수능 완성쯤 오면 여러분 풀었다는 전제하에 내용 전달이 포커스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빠를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복습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강은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주제문 찾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두괄식이나 미괄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문장 뒷문장 주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앞문장 뒷문장 좀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자, because mobile phones are highly personal item.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매우 퍼스널한 아이템이니까 그쵸? 이거 다 아무데나 갖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쵸? 지속적으로 constant contact 우리 with our body니까 우리 뭔가 지속적으로 컨택트를 하게 되죠. Many critics of wireless advertising as well as advertisers themselves are concerned that unwanted message present an invasion of privacy. 자, 사실상 여기에 주제문이 다 담겨 있어. 이게 매우 개인적인 물품이고 사실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 거고 내 몸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무선 광고나 혹은 그 광고를 하는 놈들이나 다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등장시키는
일종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 보는 게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문장이죠. 사실상 이게 주어죠. 그러니 주제죠. 그러니까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지. 부정 사과에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마지막 문장 정도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솔직히 이거는 두 개 다 주기는 좀 뭐해. 왜냐하면 시작하는 파트에 완전히 다 나와 있어서 하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안 찍혀 있는 애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사실 그냥 단순 정보 전달 문제이기 때문에 저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마지막 문장 잘 볼게요. Marine debris is an aspect of habitat quality for nesting site and may help explain declines in total nest numbers on certain batches.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그쵸? aspect of habitat quality, 서식지 질의 한 측면이다. 그쵸? for nesting site니까 둥지를 틀 만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쵸? habitat quality, 서식지로서의 질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서식지의 질적 측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장이 너무 함축됐어. 그래서 둥지를 지을 만한, 그쵸? 서식지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측면에서 서식지가 그게 둥지를 틀 만한 적합한 서식지냐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된다 이 말이야. 해양 쓰레기가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 자체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해변가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북이 둥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틀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판타지 소설 여러 보신 분들은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해틀링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막 새끼 말하는 거잖아요. 새끼, 알았죠? 저런 단어들은 그런 데서 보시고 빨랑빨랑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를 묻는 건데 이게 스스로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제창한 사람이 스스로 시험자가 된다면 5만 가지 윤리적 문제를 다 피할 수 있고 막 장점을 언급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려가서 아니야.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are 그러므로 limited value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한 대상자로 한 실험은 결과값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there's no way to know whether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 as a group. 집단으로서 인류에게 있어서 이게 전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길이 없어. 즉 앞부분에서는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을 제안하고 나한테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근데 뒤쪽서부터 계속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 그 실험이 객관적이냐 이거야. 이게 보편적이냐 이거야. 데이터가 한 사람한테서 나온 거고 한 사람한테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걸 단순히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하나 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그렇죠? 자, 역시 나오는 이 3번도 그렇죠? 3번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우주기술 관련된 건데 하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이게 장애 학생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요. 자, 중간에 보시면 all the senses can be brought into interaction, providing opportunity to adapt art-making activities for students who have some sensory or mobility impairment. 뭔가 이동성의 장애 혹은 감각상의 어떤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감각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품을 적합하게, 그쵸? 작품 활동을 적합하게 할 기회 같은 걸 준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걸 시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시각이 안 좋은 학생대로, 청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청각이 안 좋은 대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몸을 쓰는 게 좀 불편한 친구들은 그에 맞춰서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요 중간 문장에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4번도 볼게요. 4번도 보는데 4번도 거의 맨 처음 문장에 그냥 설명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맨 처음 문장에 보시면 의료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주기술에 도움받는다 라고 나와. 놀랍죠? 우주기술에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디지털로 영상 작업을 하는 이 기술은 developed NASA's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졌는데 to allow for computers 컴퓨터가 enhance of lunar pictures from Apollo missions 아폴로 우주선으로부터 받은 이 루나 사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선명화 작업을 하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have since led to improved MRI and CT imaging. 이게 MRI랑 CT 이미지 처리를 향상시켰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주 기술에 도움을 받았대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해버리면 주제는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죠. 뭐예요? Application of space.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Application of space 이거죠. 그렇죠? 네, 읽어보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살펴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4강의 1번. 자, 4강의 1번. Let's check it out. 자, 병원의 공급 팽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재가 독특해요. 독특해요. 병원의 공급이 팽창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건데, 그죠? 그러면 병원 공급이 팽창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중간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The dramatic rises in the number of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나라를 가로질러서 병원 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and their increasing control over the health of the nation 국가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들의 통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death from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일상과 죽음이 분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야. 그죠?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셔요를 되게 뺑 둘러서 멋있게 써놨어요.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It should be no surprise.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One consequence was an increase in number of deaths away from home. 집으로부터 죽음을 떼놓는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Traditional places for end of life scenario. 라이프 시나리오, 생의 시나리오를 마무리를 줘야 되는 전통적인 장소인 집으로부터 죽음이 분리되는 케이스가 수많고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병원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집에서 죽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를 약간 애둘러서 잘 표현을 해놨어요. 네, 글 잘 읽어보시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자, 4강의 1번은요, 네, 이게 상품으로 인식되어지는 경관에 관련된 얘기인데, 중요한 어휘가 중요한 어휘란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고, 괜찮은 지문이었는데요, 이미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강 2번. 4강 2번은 별 3개. 그러니까 4강 1번도 별 3개예요.
이거 이미 출제가 돼서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4강 2번, 4강 1번 다 별 3개 체크해 두세요. 자, 보통 학습자와 예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간에를 한번 보실게요. 자, at the same time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봅시다. If works of art are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ir social, cultural origins and purposes. 자, 문화적인 기원과 사회적, 문화적인 기원과 목적에 의해서 예술작품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then it would be make sense to integrate the knowledge of the artwork into those subjects. 해당 서브젝트,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서브젝트는 뭐예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원과 목적을 뜻하는 거겠죠? 자, 요거라고 하는 주제 아래로 그 내용을 통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Make sense. 말이 돼. Such as social studies or history, where knowledge of the culture and the society is collaterally provided. 이게 통합된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주 읽어볼게요. But if, 근데 만약에 the work of art are thought of autonomous structure whose meaning is set by artist. 예술가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는 그 구조의 의미. 그쵸? autonomous니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utonomous가 뭐였더라? 맞아. 자율적 구조. 자율적인 구조의 그쵸? 자율적인 구조의 그것의 의미가 예술가에 의해서 설정된 그런 자율적인 구조로서 다시 말해 예술가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이고 단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서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게 된다면 where there is an one subject or right 오브젝트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해석에. 이러면 independent of its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를 시켜갖고 might make more sense 이렇게 하는 게 더 말이 됩니다. Pair this concept of art with the view of the learners as lone individuals. 개인으로서 학습자로서의 관점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컨셉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지금 꽤 복잡하죠. 꽤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요, autonomous structure whose meaning is set by artist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오브젝트하고 right 하다면 independent 하는 것이 사회의 컨텍스트로부터 independent 하는 것이 make sense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 관점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 개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면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면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개인적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이해를 하도록 양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껄끄러웠어요. 지문 자체가 껄끄러웠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강의 3번 볼게요. 보통 음악의 속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의 속성, 자유롭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이 좀 독특했었던 건 이것도 한 2개 정도 찍으면 적절하리라 봅니다. 얘도 그냥 2개 정도 괜찮다고 봐요. 자, 얘는 뭐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free, 감정을 편안하게 배출해는 아주 free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resist the notion 어떤 특정 노션에 대해서 저항할지도 몰라요. 뭐 어떤 노션이냐 하면 음악이 is the best thought of as a rule governed behavior 규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이런 개념 자체에 저항을 할지도 모르겠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은 is not that musical performance is predetermined. 음악이라고 하는 행위가 미리 결정된 게,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but that it is proceeds according to them. 그렇죠? 자, 이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게 규칙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건 일정 패턴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틀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규칙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규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 위대한 모차르트의 곡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강 4번은 사실상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칼라일이라든가 멜서스와 같이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양반이 뭐 외로운 경제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표현을 한 게 좀 웃겨. 왜 그러냐면 칼라일이 delivered his insult. 자, 그의 모욕을 경제학에게 한 이유가 정말 단순한데, 자유경제시장 학자들이 그의 시대에 did not support his pro-slavery view. 뭐예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쵸? 이 사람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 저 새끼들 진짜 꽉 막힌 놈들 이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이 뭘 획득을 했습니까? 미안해요. 상서롭지 못한 닉네임을 얻게 되는데 하면서 그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Being on what most would agree was the right side of history. 역사의 오른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의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왜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 방향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다. 즉 칼라일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는데 멜서스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저 고리타분한 놈들이라는 의미에서 외로운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건데,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칼라일과 대적해서 올바른 right 한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별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직접 푸세요. 세분의 용파 넘어갑니다. 실용문 넘어갑니다. 여러분 직접 풀으세요. 자, 어법 문제입니다. 8강 볼게요. 8강의 어법 문제. 자, 1번 Let's check it out부터 한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잘 봐두시면 되는데, 얘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토양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비료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게 단편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요 문장 하나가 좀 눈여겨볼 만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This is applies particularly phosphorus which was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it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and도 없이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and와 which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which가 들어가시는 게 적절해요. which가 들어가시는 게 적절하죠. Much of which is chemical, 그렇죠? Fixed in soil,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the same is true to lesser intended nitrogen and potassium. 뭐 질소나 칼륨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거의 함량보다, 그렇죠? 조금 더 적대.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처럼 흙에 섞여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오케이?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주제문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앞에 거 읽어보잖아요. 앞에 거 읽어보면요, 뭐 추가된 비료는 처음 한두 번에 이게 이렇게
물 좀 묻고 막 이랬다 그래갖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토양에 이게 흡착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수학을 가져오는 다량의 비료 사용은 또한 토양이 초기에 유기화합물 함량이 낮더라며 일반적으로 토양의 유기화합물 함량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쪽으로 발전된다 어쩐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즉 이 문장이 들어갈 맥락이 없어요. 사실 빼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이해가 안 되지도 않아. 그럼 이 문장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말 때문에 this 이것 때문에 이 위치는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위치를 벗어나서 뒤쪽에 쓴다? 그렇다면 heavy fertilizer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서 훨씬 lesser하다고 나와있죠. 양이 적어요. 인도 그렇고 니트로겐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고 양이 적다고. 근데 이걸 heavy fertilizer랑 연결을 시킬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막 대량으로 붓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고 있는 앞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앞문장하고 연결돼 갖고 처음에 추가된 비료는 한두 번은 이렇게 물 묻고 이래 갖고 싹 없어지지만 천천히 이용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토양에 흡착이 돼. 그치?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은 양이 토양에 흡착되는 건 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양이 적거든. 그래서 화학적으로 토양이랑 딱 결합이 돼버린다. 즉 앞문장에 대한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문장 하나로 드러났죠. 빠져도 상관없지만 요 위치에 들어가면 더 좋겠지. 자 그래서 요거 잘 하나 봐두십시오. 요거 하나 때문에 2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강의 1번 봅시다. 8강의 1번 볼게요. 오늘 별일 없으면 9강까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9강까지 하게 될 거예요. 뭐 많지 않아요. 뭐 금방 해요. 뭐 9강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초반에 뭐 수능 특강 관련해서 뭐 이거저거 설명하고 뭐 하느라고 한 20분 잡아먹어서 그렇지 실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 푸시면서 충분히 이런 속도로 풀어내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다 풀어놓고 설명을 하니까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빠를 뿐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8강의 1번 봅시다. 8강의 1번 봅시다. 자, 이게 그 공동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요. 자, communal living become a necessity. 이게 공동체 생활이 되게 필수적인 게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와 그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게 all individuals subordinate themselves to the groups. 자, 이게요, 뭘 가능케 해주냐 하면은, 인간은, all individuals,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subordinate themselves, 스스로 종속하게 만든 거야. 그룹에 종속하게 만들었어. 다시 말해, 자,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필수가 되었어. 왜냐하면, 커뮤니티와 그것에 대한 노동 분화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인데 이 커뮤니티와 노동 분화는 뭘 통해서 일어난 거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그룹에 종속이 됨으로써 발생이 되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공동체와 그 다음에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건 ensure. 뭘 확정시키냐 하면은 the continued existence of species. 자, 지속적인 생존, 종족의 지속적 생존을 보장을 해주죠. Only division of labor,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civilization. civilization, 문명화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의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건 is capable of ensuring that 대디아가 있었기 때문인 거야. The tools of survival are available to humankind. 자, 노동 분원만이 인류가 생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 거죠. 즉 이렇게 노동을 분할을 해야지만 인류가 생존을 위한 도구를
그렇죠?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집단으로 뭉쳐 있어야지만 인류는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죠. 사실상 주제문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2개 정도 적절하리라 봅니다. 8강의 2번은요. 요번에 저기 뭐예요? 이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기를 가져오는 기술적 고장과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건데 글이 맥락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빼버리시고 아예. 자, 그 다음에 8강의 3번 봐봅시다. 8강의 3번. 자, 독일에서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인데 중간에 로슈어라고 하는 양반이 나오는 그 지점서부터 볼게요. Russia argued that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제적인 행동들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Are o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에서 독립돼 있어야 돼. 미안해요. independent가 아니고 dependent니까 의존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역사와 사회의 맥락에서 떨려야 뗄 수가 없어. 즉 의존적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cause that 데디아를 발생시켰죠. In their study should be used not only in economics but also a historical, sociological approach.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경제학 자체만의 접근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하셔야만 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which서부터 봐볼게요. Which was a denial of existence of universally valid economy rules and rules in conjunction with the emphasis on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 자, 요 문장 삽입 가능해요. 지금 아예 빈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 거냐 물어봐도 되는데 뭔 소리냐 하면은 자, denial of existence 그 존재 경제 법칙의 존재가 부인이 되는데 어떤 경제 법칙이냐 하면 universally valid economy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denial 부정이 된 거야. 이거 러까지 있으니까 경제 법칙이 그렇죠? 부정이 됐어. 자, 그러면 그 왜 그런 걸까?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게 with emphasis on in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 개인적인 사실의 중요성의 강조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개별 사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보편적으로 유효한 경제 법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 맥락에서 크게 이해를 해봅시다. 크게 이해를 해볼게요. 경제학이라는 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건 경제학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해 보편적 경제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보편적 경제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여기 집에 보시면 개별적 사실이라고 나와 있죠. 개별적 사실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럼 개별적 사건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치?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쵸? 개별 사건의 중요성보다는요. 큰 틀에서 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마치 평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사건, 개별적인 보편적 경제학은 예체로 평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평균치에 별량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을 때 얘기인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게 저렇게 지역별로 오밀조밀 모여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의 평균을 낼 수 있다면요. 평균과 뚝뚝 떨어져서 물론 평균에 맞춰서 살고는 있죠. 그래서 되라 인터넷의 보급이 문화적 다양성을 없애고 있다라는 글이 수능 특강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유사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들이
그게 뭐 엄청난 유사성을 띠고 보편성을 띠는 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 쟤네한테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보편적인 경제학의 존재 법칙에 대해서, 전 경제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걸 당연히 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건 어디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활동이라는 건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에 의존해 있고, 그러니까 경제학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접근도 같이 학습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강의 4번은요. 이게 8강의 4번은 이게 진품성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 이것도 충분히 두 개고요. 세 개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개에서 머무르기도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글이 유기적으로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봐도 돼요. 하나 좀 진하게 갑시다. 4강은, 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진품성 보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guarantee of authenticity 이렇게 돼 있죠. 진품성 보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진짜냐 아니냐야. 그럼 이게 it is typically tourists with a need for status who often judge authenticity by external markets such as these. 자, 전형적으로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관광객이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보장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 그쵸? 요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많은 관광객 소비자들한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장성, 이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진품성이라고 하는 게 관광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진품성이라는 건 뭐 이 정부의 공인 인증서라든가 뭐 제품의 보증서라든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자, 이 의류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할 때 진품성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진품성이,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볼 게 별로 없는데 진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소재 처음 등장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소재는 별거 없어요. 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강 어휘 봅시다. 구강 어휘 다 했어요. 네 문제만 하고 오늘은 그만하죠. 자, Let's check it out부터 볼게요. 자, 보통 통신수단의 발전의 역설적 결과라고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요런 문장들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Approximately paradoxical effect of better communication has been social fragmentation and isolation. 더 나은 통신수단의 역설적 결과가 사회가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있다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향상된 통신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파편화되고 고립되어진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겠죠? 그게 되게 paradoxical, 역설적인 거야. 밑에서 한 칸 더 내려오시면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relentlessly to isolation of people from one another. 난 에러에 붙었는데 잘 모른다 하면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끊임없이라고 지금 밑에 단어 나오죠?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서로에게서부터 고립시켜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is that convenient technology are fragmenting the social network and reinforce important moral, ethical and social value라고 되어 있죠. 자, 뭔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할 것 같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fragmenting, 부숴버리는 거지. 해체하는 거야. 그렇죠? 이 편리한 기술이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부수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 파트와 이 파트와 이 파트에 걸쳐서 찬찬히 비교가 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두 개 하고 좀 진하게 진한 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강 1번 볼게요. 구강 1번.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응 기제인 유머라고 되어 있는데, 야, 유머 아무 데나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이거 사실상.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머가 one of the important coping mechanism of Native Americans. It should be used only if the client invited, meaning that the client trusts the counselor enough to connect on that leve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대응 기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농담이라는 거, 이 내담자가 나한테 그걸 요청하면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농담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둘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다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카운셀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카운셀러들은요 have to be sensitive to using humor in a way that doesn't reinforce various meaning of oppression that the client has endured probably for all his life. 이게 되게 세심해서 그렇죠? 이게 뭔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억압 같은 것들을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유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죠? 자, 그런데 in the positive direction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머는요 기회를 제공하죠. Connect with the client on or his ground and share a powerful trust. 아주 강력한 신뢰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뭘 하게 되면은 농담을 할 만한 사이가 되면은 서로 아주 강력하게 신뢰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두 개 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개면 충분해요. 뭐 그거보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자, 그 다음에 9강의 2번 채집과 반채집인데 사실상 게더링하고요 안티 게더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재가 독특합니다. 소재가 여태껏 우리가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농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채집, 말 그대로 채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놓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The sharp fall in rural population that accompanied the growth of c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o-called public catering 자, necessitated the production and the storage of enormous quantities of food production. 도시의 성장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쵸? 그리고 나서 뭐 so-called 소위 음식 공급업의 발전은 엄청난 양의 식품 생산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장해둘 만한 저장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 했어요. 이제 두 개만 하면 끝나네요.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잘 봐도 돼요. 자, 보통 그때도 말했지만 완전 처음 등장하는 소재거나 논리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글들은요,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얘는 다라고 보시면 돼요. In the offline world, 오프라인 월드에서는요, 사람들이 see that others are available to help.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their own motivation to help. 도우려고 했었던 초기 마음이요, is diminished. 줄어든대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근데 내가 할 줄 알거든? 내가 가서 도우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돕고 있어? 그렇다면, 그럼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in the online world. 솔직히 여기서부터 문장이 분화되는데 접속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해석해 하셔야 돼요. But 뭐 이런 거 나와야 돼. But it is hard to know how many potential helpers are available. 온라인에서는 잠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the combination of visible needs for help and unknown member of potential helpers may take the felt need to offer help more salien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눈에 보이는 도움의 필요와 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담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얘가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몰라. 그리고 쟤가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몰라. 그리고 서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쪽에도 얘가 도와줄지 쟤가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넘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썼단 말이지. 자, 여기를 하나만 더 내려가 보시면, 세 줄 내려가시면 Physical invisibility also reduces the barrier to offering help for people whose age, gender, race, or other visible attributes lead people to appreciate their contribution in the offline world. 오프라인 월드에서 보여주는 이런 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regardless of their actual usefulness. 그들이 실제로 유용한지 안 한지랑은 상관이 없이요. 물리적인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배리어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잘 파악해 두시고 논리관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강의 4번. 자, 외국인 공포증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난민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자, 작금의 현실하고 얼추 괜찮은 편이죠. 연계가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자, they do not have to be afforded equal consideration in the application of our value or laws. 얘네들은요, 우리의 신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have to afforded equal consideration. 똑같이 뭘 공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잠깐만. 이게 어디지? 여기다. 여기네요. 밑줄을 하나 더 그어야 되네요. 자, they do not share our history.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거나, our belief,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거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종교나 우리의 일의 방식, 그쵸?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전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요, do not have to be afforded equal consideration. 자, 동등한 고려를 받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도 않겠다 이 말인 거지, 그치? 우리의 법과 우리의 가치, 그쵸? 이런 거를 적용했을 때 동등한 고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인종차별주의라든가 편견과 이런 애들은, 그쵸? passes alo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a process known as cultural transmission. 문화 전승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전승돼 내려온다라고 내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레이시즘과 편견이라고 하는 건 선대에서부터 후대로 쭉 passed along 따라서 내려오는 거다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외국인을 차별하려고 한다라는 게 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1강서부터 지금 9강까지 쫙 봤는데 여러분 물론 아무 정보 없이 푸시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듣고 여러분 문제를 푸시거나
혹은 풀어놓고 들은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별일 없으면은 10강 Let's Check It Out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별일 없으면 14강 끝까지 볼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